1981년 6월 13일 프랑스 파리 한 왜소한 아시아 남성이 택시를 잡아탄다. 이 남성은 매우 무겁고 큰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택시기사는 이를 도와 함께 택시에 실어준다.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탑승한 남성은 파리에 위치한 블로뉴숲 공원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보기보다 무거웠던 가방을 들어줬던 택시기사는 남성에게 가방에 시체라도 들어있냐라고 농담을 건네었다. 하지만 남성은 택시기사의 농담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남성의 요청대로 택시는 블로뉴숲 공원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블로뉴숲에 있는 호수에 던지려고 하였다. 하지만 남성은 왜인지 주변에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다급하게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달아났다. 이후 중년 부부가 조깅을 하던 중 수상한 가방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가방을 수색하였고 가방 안에서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시신은 온전하지 못했다. 신체 이곳저곳의 살점이 마치 도련해진 것처럼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곧 가방을 유기했던 아시아 남성을 체포하게 된다. 남성의 이름은 사가와 이세이, 매우 끔찍한 식인살인마로 알려진 남성이다. 사가와 이세이. 사가와 이세이는 1949년 4월 26일 사가와 아키라의 장남으로 고베에서 태어났다. 이세이의 아버지 아키라는 구리타 공업의 사장으로 사회적으로 꽤나 성공한 남자였다. 그러한 아키라 덕에 이세이의 집안은 매우 부유하였다. 하지만 부유했던 경제 상황 반면에 이세이의 집안에는 유전병이 있었다. 이세이보다 먼저 태어난 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유전병으로 인해 생후 10일 만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세이도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유전병마저 있어 매우 허약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한다. 아키라는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장남인 이세이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당시 이세이가 태어날 때 의사가 이세이의 상태를 보고 이세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아키라는 이세이가 살아있는 동안 이세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1년 후 이세이의 남동생 사가와 준이 태어나긴 했지만 허약하게 태어난 장남을 더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세이는 허약하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성인이 된다. 또한 아키라는 부유했던 만큼 자식에 대한 교육에 매우 의욕적이었다고 한다. 그런 아키라의 교육열 아래 이세이는 와코대학 문학과를 졸업하고 킨세이가쿠인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학업과 별개로 이세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기 힘든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어린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자주 받았는데 고교 시절 자신의 정신과 담당 의사에게 자신은 인육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당시 이를 들었던 의사는 이러한 이세이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세이는 151cm에 35kg으로 매우 작고 왜소한 체형이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왜소한 체형 때문인지 이세이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큰 키와 건강한 신체를 지닌 푸른 눈의 백인 여성에게 매우 집착했다고 한다. 첫 번째 시도. 백인 여성에 대한 판타지와 인육의 욕망을 가지고 있던 이세이는 1972년 와코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자신이 가진 판타지를 직접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가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은 와코대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독일인 여성이었다. 서구적인 외모에 튼튼한 신체를 가진 그녀는 이세이가 평소 꿈꾸던 판타지 속 여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세이는 늦은 밤 독일인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세이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잠기가 밝았던 독일인 여성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침입자 소리를 감지하였고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매우 작았던 이세이는 건장하고 강력한 독일인 여성에게 손쉽게 제압당한다.
이세이를 피해 없이 제압한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세이를 경찰에 인계한다. 이 사건을 접한 경찰은 이세이가 독일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 여성도 이세이의 엄벌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세이에게는 부자 아버지 아키라가 있었고 아키라는 끝끝내 피해 여성에게 거금을 쥐어주고 합의를 성공시킨다. 사건을 알게 된 의사가 아키라에게 이세이의 상태를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이를 묵인하였고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거금을 쥐어주며 사건을 막았고 이세이는 감옥에도 가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 유학. 아키라는 평소 그를 즐겨 쓰는 이세이를 보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예술의 나라 프랑스로 이세이를 유학 보내고 이세이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제3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중 많은 백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는 모두 유료 서비스였다고 전해진다. 매우 왜소하고 음침한 성격의 이세이는 일반인 여성들에게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이세이는 당시 자괴감과 슬픈 감정을 느꼈었다고 한다. 그러던 1981년 이세이는 25세의 네덜란드 여성인 르네 하테벨트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푸른 눈에 178cm의 장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이었고 이세이는 그녀에게 반하게 된다. 이세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러브레터를 작성하여 그녀에게 건넸고 기적적으로 르네는 이세이의 그런 태도에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둘은 때때로 데이트를 즐겼고 이세이는 르네를 갤러리, 콘서트 등을 데려가며 적극적으로 르네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 그런 이세이의 태도에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가까운 사이가 된다. 더러운 판타지 실행. 1981년 6월 르네는 이세이에게 자신이 만든 시를 낭송해 주었다. 이에 이세이는 르네의 아름다운 시를 녹음하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시를 낭송해 달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르네는 승낙하였고 6월 11일 이세이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된다. 이세이는 저녁을 먹으며 르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르네는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후 르네는 이세이에게 시 낭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세이는 22 구경 라이플을 장전하여 르네의 뒷목에 겨누고 발사한다. 이세이는 쓰러진 르네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르네는 당연히 대답하지 못했고 상태를 확인한 이후 이세이는 르네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르네가 거절했던 그 행위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오랜 시간 그 행위를 저지른 이세이는 자신의 판타지를 이어가기 위해 르네의 둔부를 깨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했고 이세이는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매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으나 이세이는 르네의 둔부를 시작으로 모든 부위를 조금씩 도려내어 르네를 먹었다고 한다. 능숙하게 도려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어떤 도축업자와 친하게 지내며 비동량으로 얻은 지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그 상태의 르네에게 다시 한번 그녀가 거절했던 그 행위를 했다고 한다. 자세한 사진과 묘사는 유튜브 정책상 보여줄 수 없지만 구글에 사가와 이세이 사건을 검색하거나 르네의 플레임을 영문으로 검색하면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매우 끔찍하기 때문이다. 이후 사진기를 가져와 르네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이후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추가로 요리할 부분을 냉장 보관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캐리어에 르네를 넣어 택시를 잡아타고 블러뉴의 숲 호수에 유기한 것이다. 검거와 처벌. 다급하게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하고 일본으로 도망치려던 이세이는 조깅하던 시민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6월 15일 체포된다. 그의 특이한 외형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얻기 쉬웠고 금방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세이의 집을 수색하였고 이세이의 집에서 르네의 신분증과 냉장고에서 르네였던 것과 이세이가 촬영한 필름 등을 확보한다. 이러한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이세이를 추궁하였고 이세이는 버티지 못하고 경찰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자 아빠 아키라가 있었고 아키라는 다시 한번 돈을 써 이세이를 구제하기 시작한다. 아키라의 노력으로 이세이는 구속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신 감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 의사가 이세이가 어린 시절 장염을 앓았던 것을 뇌염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키라의 돈이 의사에게 닿았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이에 이세이는 앙리코란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 조치되었다. 이후 아키라는 이세이를 위해 프랑스 변호인을 선임하여 프랑스 법원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하여 이세이는 14개월 만에 어떠한 처벌도 없이 병원에만 있다가 국외 추방을 받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세이의 기소를 추진하였으나 프랑스 측으로부터 불기소된 사건의 범죄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기소는 불발된다. 이에 이세이는 일본 내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어떠한 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역겨움은 이제 시작이다. 무죄 이후 이세이는 프랑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책을 집필하게 된다. 안개속이라는 책이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세이는 큰돈을 벌게 된다. 이후 1986년 르네의 사건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이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에도 악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이에 이세이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대중매체에서 너도 나도 이세이와 함께 많은 작품을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이세이는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였고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다. 심지어 이세이의 취향을 바탕으로 만든 이세이와 백인 여성들이 출연하는 AV도 제작된다. 또한 일본의 고깃집을 돌아다니며 리뷰를 잡지에 쓰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한다. 인육을 먹은 살인마가 고기 맛을 평가한 것이다. 요리 방송에서 생고기를 주워 먹으며 맛 평가도 했다고 한다. 이미지 세탁 정도가 아니라 잔혹한 살인마였던 이세이가 대중에게 매우 친숙한 익살스런 난쟁이 이미지로 대중들과 웃고 즐기며 돈까지 벌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이후 이세이가 가진 억울로는 대중들 사이에서 예전 같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세이를 찾지 않게 되었다. 이에 악마 같은 이세이는 다시 한번 르네를 이용한다. 그 잔혹하고 끔찍했던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만화로 그려 팔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 분위기도 변하여 더 이상 범죄자인 이세이에게 열광하는 대중이 많지 않았고 이세이는 점점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이에 뒤늦게 구직 활동을 해보았지만 500곳이 넘는 회사에서 이세이를 거절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어느 누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뜯어먹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겠냐는 것이다. 그렇게 이세이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최후 2013년 이세이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전병이 드디어 발현된 것이다. 신경계 손상으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었고 병원에 누워있기만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팔을 깨무는 만행을 저질러 쫓겨날 위기에도 처했지만 불행스럽게 쫓겨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에게는 1살 어린 사가와 준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말년에 준이 이세이의 병원비도 내주며 돌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가와 준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다. 자신의 형제인 이세이의 범행을 변호하며 자신이 뜯어먹히는 것을 즐기는 여자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였고 사가와 이세이의 동생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돈을 벌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자해를 즐기는 이상한 취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다. 이세이는 2022년 11월 드디어 사망한다. 이세이는 살아있을 때 자신은 건장한 서양 여자에게 뜯어먹혀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말년이 좋지 않았지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다 갔다는 것이 정말 역겹다. 제발 지옥이 있다면 더욱더 큰 고통을 받길 기원한다.